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 세세 모음의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112번 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지난주 공부 큰 주제가 뭐였을까요? 보호라는 큰 주제 안에서 흘러들어옴 요 관점. 사실은 흘러나온다 또 흘러들어온다 하는 거, 그 행위의 영역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인식으로 순환해 가지고 욕탐으로 해서 흘러들어오는 거가 그 기능의 단속의 큰 주제가 되는 이제 이런 면으로 보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다시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작용에서 욕탐에 의해서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흘러나오고 이제 이런 표현들.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가 그 흘러나온다, 흘러들어온다라는 요 표현, 그것에 따라서 심을 또는 의를 이렇게 마음을 보호한다라는 개념 잘 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지난주에 보았다 싶고요. 자, 오늘은 112번 인영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인영경도 이어서 113번 인영경 2번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쉽지 않은 거는 아닌데 이 경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세 가지 인연이 있다 라고 해서 이게 참 잘 모르겠는 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조건이란 말을 하잖아요. 또 원인이란 말도 하고. 그런데 이때 보면 조건이란 말은 빠짜야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이런 조건이란 말. 또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할 때 그 빠띠짜라고 하는 말도 요 빠짜야 같은 말에서 이제 조금 변형된 거거든요. 그래서 빠띠짜 사무빠다 하면 연기라고 말할 때도 사실은 그 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빠짜야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런가 하면 원인이라고 할 때는 해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제 경은 많은 곳에서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이런 측면.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하고 다르게 같은 맥락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니다나라는 단어예요. 니다나. 바로 이제 이 경의 제목이 빠타마 니다나 숙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 니다나를 인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요게 이제 한자로 쓰면 연 이래 되고요. 원인이라고 하면 인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인연 이런 말이 되거든.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연기와 관련한 경들이 모아져 있는 상류따가 있잖아. 네. 12번 상류따죠. 그 12번 상류따 이름이 뭐게? 인연 상류따. 그 원어가 뭐게? 그 원어가 니다나 상류따가 된다고. 네. 그래서 이 니다나라는 용어가 그렇게 또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니다나가 빠짜야 또는 해뚜하고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것은 좀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맥락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정말로 이 경이 좀 쉽지 않다. 무언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한 주제가 있나 보다 싶은 것이 이 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비구들이요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니다나를 쓴 거거든. 어떤 셋인가 하면 망진치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죠. 망진치라는 게 업들이 자라난다. 업들의 자라남 이거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런 과정일까? 오온의 자라남처럼 이래 한다면 당연히 망진치가 그 밑에서 업의 밑에서 작용하는 그거지.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이렇게 이해하면은 쉬운데 요게 이제 후반부로 가가지고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라고 하면서 무망무진 무친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망진치가 업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인데 그 반대되는 무망무진 무친은 사실은 업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뭐 말하자면 거꾸로 사무다야 아탕가마라고 해서 업들의 줄어듦을 또는 업들의 소멸을 위한 원인이다. 뭐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똑같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라고 해서 망진치와 무망무진 무치가 쓰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하나? 라는 점이 사실은 이 경에서 우리가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어쩌면 그게 그 해또와 빠짜나와 다른 니다나를 쓰는 이유일까?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뭐 그런 주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 그 문제 상황을 좀 두고 우선 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12번 인연경 1번 비구들이여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셋인가? 망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진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치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비구들이여 망으로 지었고 망에서 생겼고 망이 인연이고 망에서 자라난 업은 불선이고 결점이 있고 보가 괴로움이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진으로 지었고 진에서 생겼고 진이 인연이고 진에서 자라난 업은 불선이고 결점이 있고 보가 괴로움이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치로 지었고 치에서 생겼고 치가 인연이고 치에서 자라난 업은 불선이고 결점이 있고 보가 괴로움이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업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망진치를 지시하면서 결국 망진치로 짓고 망진치에서 생기고 망진치가 인연이고 망진치에서 자라난 업은 불선이다. 결점이 있다. 그래서 보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요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래요. 자, 넘어가면 비구들이여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셋인가? 무망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무진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무치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비구들이여 무망으로 지었고 무망에서 생겼고 무망이 인연이고 무망에서 자라난 업은 선이고 결점이 없고 보가 즐거움이고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무진으로 지었고 무진에서 생겼고 무진이 인연이고 무진에서 자라난 업은 선이고 결점이 없고 보가 즐거움이고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무치로 지었고 무치에서 생겼고 무치가 인연이고 무치에서 자라난 업은 선이고 결점이 없고 보가 즐거움이고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주죠. 망진치는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무망무진 무치는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라남 줄어도 이 의미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서 딱 주제로 나오는 게 망진치나 무망무진 무치 공통되게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이게 만약에 무망무진 무치의 경우에는 업들의 줄어듦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단 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보자면 자 이런 이야기예요. 망진치와 관련된 거는 뭐 앞에 보면 다 생략하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그리고 무망무진 무치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그런데 요런 상황을 포괄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업은 자라남. 예. 업의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이런 상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업의 자라남의 업의 자라남을 위한 그러니까 업의 자라남을 위한 뭐 자라남의 해도 상관없죠. 업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니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넓은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이 업의 자라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 하나의 주제가 있다. 그러면 업의 자라남이라는 걸 말할 때 작은 의미로 보면 자라난다라는 측면만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는 업이 뭐 줄어들거나 소멸하는 것의 상대 개념으로의 업이 자라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업이 자라난다 줄어든다 자라난다 소멸한다 라고 하는 이 업의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넓은 의미로서의 주제 그거를 지시하는 말이 업의 자라남이다. 이렇게 보면 타당해지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업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 이럴 때는 이게 어쨌든 업이 소멸한다는 것도 자라난다는 거에 반대 개념으로 있으니까 묶어서 봐야 할 거고. 그렇지? 이제 그렇게 보면 업이 요쪽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은 작은 의미의 업이 자라남이라면 이렇게 자라남과 소멸을 포괄해가지고 자라난다 줄어든다라는 이 업에 의한 삶의 영향 이 측면을 포괄해서 말할 때는 큰 의미로
업의 자라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무망무진무치는 업의 소멸로 이끌고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 그치? 그런 업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업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라고 할 때 무조건 업이 자라난다,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이런 중생의 삶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측면 되겠지. 우리 연기하면, 연기라고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해서 생노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지배 측면을 연기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함께 나오는 개념은 뭐야?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라고 해서 이 조건 관계가 해소되는 측면이 함께 나오고, 그럴 때 이제 경은 그거를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도 말하고, 연기에 대한 여리한 관찰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 결국은 연기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 집의 측면만 보느냐, 그 집과 멸의 측면을 함께 보느냐 할 때 연기에 대한 여리한 관찰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런 측면으로 포괄해서 말하는 의미를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면 타당해지죠. 요게 제가 이 경 하나만을 놓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교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경 제목이 니다나 숫다라고, 거기에 이제 빠타마 두띠야 요거는 1번, 2번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세 모음의 34번 경에서도 니다나 숫다 같은 경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여섯의 모음의 39번도 똑같은 니다나 숫다 인연경이야. 이렇게 인연경이라는 같은 제목을 쓰는 경이 4개가 발견이 돼요. 자, 그 4개의 경을 한번 좀 묶어서 봤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34번 인연경, 112번 인연경 1번, 여섯의 모음의 39번 인연경, 그리고 셋의 모음의 113번 인연경 2번, 이 4개의 경들이 똑같이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라고 해서 망진치 무망무진무치, 이 부분을 이제 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고, 자, 이렇게 하여간 4개의 경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의 두 측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게 다시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요 경에 이어서 볼 113번 인연경 2번 하나는 좀 다른 관점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라는 측면에선 같은데 조건이 좀 달라. 그리고 나머지 3개, 즉 3개의 인연경이에요. 셋의 모음 34번, 112번, 여섯의 모음 39번. 이 3개의 인연경은 공통적으로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망진치와 무망무진무치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공통 위에서 첫 번째 34번 인연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망진치에서 자라난 업은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읽는다. 읽는다라는 말 뭐죠? 업의 결과가 생겨나면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읽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익은 값을 보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읽는다, 업이 익은 그곳에서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망이 없을 때라는 얘기는 뭐야? 망진치가 이런데 이제 그 망이 해소됐어. 망이 없을 때는 무망으로 지었고 무망에서 생겼고, 무망이 인연이고 무망에서 자라난 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요 표현은 뭐 이런 수행의 성과를 말할 때 보면 요런 늘 요 표현 많이 나오죠.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또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망이 없을 때는 이렇게 탐진치에서 자라난 업이 있고 보를 경험하는 이런 부분들 다 버려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렇고 보니까 밑에 하나는 중복이 됐네요. 하나는 빼고 그 다음에 진이 없을 때도 이제 똑같아. 무진으로 지었고 무진에서 생겼고 무진이 인연이고 무진에서 자라난 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됨. 치가 없을 때 이렇게 무치로 지었고 무치에서 생겼고 무치가 인연이고 무치에서 자라난 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됨. 이래가지고 망진치에서 자라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있는다. 그곳에서 보를 경험한다. 법부님 여기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 요건 뭐지? 산세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다음세. 그거는 보를 경험하는, 보를 어디서 언제 경험하느냐 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이라는 것은 요거는 지금 업에 관한 이야기잖아. 업이 탐진치에서 자라난 업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유위적인 업이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한. 그러면 탐진치가 함께한 상태로 업을 지으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뒤따라요? 시기 머물고 늘어나는. 또 상이잠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유위적인 업에 의해서 상이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하면 식이 머문 다음 상태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이제 이건 식이 머문다 또 늘어난다라는 의미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죠.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났다라고 하는 요게 연기된 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명색이 참여한다. 식이 연기된 식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늘어났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변화한 거죠. 지금 한순간의 행위의 결과를 쌓아서 변화한 연기된 식, 그 자리에 명색이 참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식이 있는데 명색이 참여했다. 식과 명색이 함께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는 유인데 어떤 유냐? 활성 상태의 유죠. 왜냐하면 유라고 하면 그 명에 포함되는 촉과 자의 이 개념은 배제된 걸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활성 존재라고 말할 때는 붓다야. 네. 그래서 요거는 오치온이죠, 그대로. 네.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고, 요거는 식과 명색인데, 명이라는 게 수, 상, 사. 사는 행위죠. 네. 그리고 촉과 작의 해서 식과 색과 수, 상, 사, 즉 행이 오치온이죠. 거기에 촉과 작의라고 하는 활성 요소가 함께한 거죠. 그래서 오치온인데 활성화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읽는다라고 할 때 자기 존재 이거는 이렇게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이런 삶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가 생겨났다. 요 의미를 말하죠.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것 바로 그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리,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읽는다는 거,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읽는 거잖아. 이런 활성화된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는 다른 조건들과 함께해서 읽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업이 있는 곳에서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그런데 이런 업의 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이야기죠? 중생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인 이런 중생들에게서 자기 존재가 그러니까 업이 자라나서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이거 가지고 보를 경험한다.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망이 없다, 진이 없다, 치가 없다. 망진치가 없는 상태는 무위의 상태죠. 이 무위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무위의 업은 상을 잠재시키지 않죠. 식을 머물게 하지 않죠. 그러면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하는 자기 존재, 이런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는 생겨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게 그런 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아라한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이제 탐진치에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34번 인연경은 동일하게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을 말하면서 망진치가 그거다 라는 측면을 잊고 보를 경험하는 측면으로 말하고, 무망무진 무치라는 인연에서는 그것이 버려지는 이런 상태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건 공통되게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 망진치와 무망무진 무치다 라는 이 공통점 위에서 경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같은 이름의 인연경들이 말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2번 인연경 1번이 이제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가는 경인데, 이 경은 망진치로 짓고 망진치에서 생겼고 망진치가 인연이고 망진치에서 자라난 업은 이제 그 성질을 말해주죠. 불선이요. 그러니까 악구살락 이래야 되겠죠. 불선이고 결점이 있고 보가 괴로움이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고 업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무망무진 무치로 짓고 무망무진 무치에서 생겼고 무망무진 무치가 인연이고 무망무진 무치에서 자라난 업은, 여기서 이런 자라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요거 때문에 어려워한 거죠. 그래도 이제 포괄적 입장으로 보자라는 거고, 또 요거는 그 자라난다라는 부분을 그것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측면을 봐도 되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망이 된 거죠. 그 앞에서는 탐이 있는 거죠. 물론 탐 앞에는 무명이 있고 무명의 조건이 되는 번뇌가 있고 뭐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망의 특성을 가진 거죠. 그러면 망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고 소망과 탐이 함께 하는 것이 가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래 상태에서
업을 짓는데 의업을 짓고 여기서 다시 신업 구업 이렇게 업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이런 자라남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망무진무치에서 자라난 업 요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요거요. 무망무진무치라고 하는 것은 이 업들의 뿌리가 되는 요 자리지. 마음, 뿌리가 되는 마음의 상태 요거죠. 그러면 이 마음을 뿌리로 하는 업이 구체적으로 지어졌다. 라고 할 때, 우리 저기,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요 그림 버부님 기억하죠? 요 그림을 보면 어때? 업이라고 하는 게 신업, 구업, 의업이 있고 그 뿌리에 심이 있잖아. 그럴 때에 의업은 그 견해를 씨앗으로 하고 의업을 싹으로 하고 그러면 어떤 씨앗이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싹이 터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라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고의 열매를 맺느냐 락의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 이럴 때에 그 씨앗을 이제 견해에 뒀지만 그 밑에서 견해보다 더 밑에서 작용하는 게 지금 심. 그리고 이 심의 상태를 망진치, 무망무진무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의업으로 와서 씨앗이 되고 싹이 트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요거는 마음 심의 상태가 탐진치냐 무탐무진무치냐 하는 것이 그대로 업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말하자면 더 구체화되고 자라나가지고 결과를 맺는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나의 내면에서 심, 마음의 상태가 탐진치와 망진치와 함께 할까 무망무진무치와 함께 할까 이것이 삶의 과정을 따라서 자라나가지고 구체적인 업을 짓고 고아락이라는 과보를 맺는 요렇게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업이나 또는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자라남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런 관점을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관점이거든 사실. 이제 그 관점을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업이 자라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망진치에서 업이 자라나는 게 무망무진무치에서도 자라날까? 이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 업이 무탐무진무치에서 자라난다라는 거 그냥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그죠? 구조적으로 심이 무탐무진무치에 있을 때 그 무탐무진무치의 심, 마음이 삶의 과정을 따라서 전개되어 가지고 의업으로 신업, 구업으로 이렇게 커져간 거예요. 뭐 요런 의미의 자라남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그냥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무망무진무치에 의한 업의 자라남이라는 것은 꼭 이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런 오온의 자라남의 정의 측면에서 조금 좀 비켜서 가지고 내적으로 마음 상태라는 것이 이렇게
삶의 과정을 따라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자라나가지고 다행히 무망무진 무치니까 괴로움을 결과맺지 않는 뭐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침 그 그림이 그런 부분 잘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무망무진 무치에서 자라난 업이라는 거는 무망무진 무치의 마음에서 의 업으로 신업구업으로 이렇게 펼쳐진 이렇게 자라난 업을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선이고 결점이 없고 보가 즐거움이고 업의 소멸로 이끌고 업의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그 보가 즐거움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무망무진 무치라고 해도 완전히 아라한의 완전히 해소된 관점에서의 무망무진 무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탐진치에서 얼마만큼 그 탐진치의 반대되는 관점으로 그만큼의 탐을 버리고 그만큼의 무탐이 형성된 뭐 이런 식으로 봐야 아직 중생의 영역에 있어야 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여간 요 부분이 이 경들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 그 업의 자라남을 말하면서 업이 자라나지 않게 된 무망무진 무치의 업의 자라남을 또 말하는. 말 끝에 네, 지금 그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소멸로 이끌고 자라남으로 이끌지 않는 그러한 업이 자란다.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답은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마 이렇게 내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삶의 과정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의업으로 신업구업으로 그래서 열매를 맺는 쉽게 업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 이제 좋은 방향으로. 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 인연경들이 가지는 메시지에서 이제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문제를 보는 게 제일 하여간 어려운 주제야. 자, 그 다음에 여섯의 모음의 39번 인연경이에요. 망진치로부터 무망무진 무치는 자라나지 않고 오직 망진치가 자라남. 그러겠죠? 이건 망과 무망은 진과 무치, 치와 무치는 딱 상반되는 거거든. 그럴 때에 망진치로부터 무망무치는 자라나지 않고 오직 망진치가 자라난다. 망진치에서 생긴 업에 의해 이제 여기서는 그 업의 보를 망진치에 생긴 업에서는 신들과 인간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지옥, 축생, 악귀가 선언됩니다. 삼악처와 삼악처 아닌 두 선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망무진 무치로부터 망진치는 자라나지 않고 오직 무망무진 무치가 자라남. 망진치에서 생긴 업에 의해 지옥, 축생, 악귀는 선언되지 않음. 신들과 인간이 선언됨. 자, 요걸 보면 이제 방금 법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명확하죠. 이게 만약 무망무진 무치라고 하는 게 완성된 아라한의 상태를 지시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지옥, 축생, 악귀는 선언되지 않는다. 신들과 인간은 선언된다. 이것도 안 되지. 그죠?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 전체로부터 벗어나는 상태가 무망무진 무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그 완성된 상태를 지시한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하여간 공덕이라고 하는 거, 십선업을 짓는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업을 짓는 거 공덕이 되는 거죠. 지금보다 더 좋아진 삶으로 이끄는 거. 그런가 하면 완전히 번뇌가 부서져가지고 아라한의 십선업도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 같은 개념으로 봐서 어제도 법부님이 전고 비슷한 어제 무슨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요 똑같은 답으로, 경험. 네. 그치? 경험 이야기. 다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그 많은 경들에서 보면, 이런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공덕행, 십선업, 또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래서 공덕으로 연결되지 않는 아라한의 십선업, 이제 요런 부분, 요 부분을 하여간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은 많은 경우에, 사실 그거는 말하자면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완성이 번뇌에서 벗어난, 그 완성된 십선업, 요래 되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는 중생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런 끌어올려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113번, 인연경 2번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공통적으로는 뭐냐 하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라는 측면에서, 나오는데, 그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 망진치, 무망무진, 무치가 아니고, 그 앞에 세 개의 경은 그거였죠. 근데, 이 인연경 2번은 그 부분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관심, 즉 욕탐을 미치게 하는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는가? 라는 측면하고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 어떻게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지 않는가? 라고 해서 망진치, 무망무친, 무치 대신에 관심이 생기는 경우와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 요렇게 그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경 4개 모두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니다다숫당 인연경이라는 같은 제목을 쓰는 4개의 경을 먼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인연경 1번 우리가 함께 다 본 거죠. 자, 여기서 법우님 다른 곳에선 잘 모르는 주제가 하나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망진치, 무망무진, 무치에서 망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예, 그런가 하면 탐이라고 하는 말도 또 우리가 그냥 같이 썼어요. 일반적으로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한 바에 의하면 탐과 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죠. 자, 보면은 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로바야. 그리고 탐이라는 것은 라가인데, 경에서는 로바, 도사, 모하 하고 라가, 도사, 모하라고 해서 이제 탐, 진, 치가 나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라가 대신 로바를 써가지고 도사, 모하 하니까 진치. 그런데 중국에서는 요 로바도 라가와 동일하게 탐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탐진치라고 한역된 경에서 이 탐진치, 탐이 라가를 말하는 것일까, 로바를 말하는 것일까? 이게 사실은 원어로 환원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전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라가도 나오고 로바도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똑같이 탐으로 번역하자.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원전 없이 볼 때에 그것을 원어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처리하자 이럴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라가와 로바가 각각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가지는가 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석에 의해 가지고 진치는 똑같이 쓰지만 라가는 탐으로 로바는 망으로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간 탐진치 맛보기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좀 알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심을 놓고 그러니까 번뇌로부터 무명과 탐에 의해서 심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식이 2차 인식, 번뇌를 공동주관으로 하는 2차 인식에서 무명과 탐을 만들고 그래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심이다. 요게 상수는 심행이라는 심이 만들어지는 작용이다. 그랬을 때 탐을 자기 몸통의 절반으로 삼은 심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라고 할 때 탐 요거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요 탐이라는 것은 그 즐거운 느낌, 락고 불고불락 중에 락이죠. 그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요라는 왜곡된 암 때문에 그 즐거운 느낌이 항상하다면 그것은 즐거운 느낌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좋지 뭐. 요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야. 라고 즐거운 느낌을 원래는 무상하다. 삶의 과정에서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상한 건데 그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항상하다라는 오해 때문에 원래는 무상해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할 게 아니여 그 즐거운 느낌이. 그런데 그거를 무명이라는 1차적인 왜곡 위에서 보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즐거운 느낌. 이 즐거운 느낌이 계속 유지되는 거라면 이건 정말로 좋은 거요. 라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2차적으로 잘못하는 그런 알미인 거죠. 탐이 그런 알미요. 그러면 그렇게 그 좋은 거요라고 잘못 아는 것을 몸집의 절반으로 삼은 거잖아. 절반은 식이고 절반은 탐이야. 그러니까 이 심이라는 마음 입장에서는 그거 좋은 거잖아 라고 하니 당연히 그 좋은 거에 대해서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탐 때문에 심이 그 즐거운 느낌을 바라는 성질이 있다. 그거 망이라고 번역한 거죠. 로바. 라가와 로바가 그런 차이를 갖는다. 그래서 망이라고 하는 번역을 우리가 부여했다. 요 내용을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자면 메커니즘에 닦아가다 설명돼야 하니까 너무 길고 핵심이죠.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넘어가고 그래도 법부님은 이미 그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만 설명하면 다 설명된 거죠? 네. 그래서 요 로바라는 거를 놓고 이제 경은 탐진치를 말하지 않고 망진치를 말한다고. 우리가 알던 옛날에 이렇게 탐과 망이라는 그 차별적인 번역어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지금 옛날에 번역해 놓은 경들은 로바 도사 모하라고 나오는 이거 다 탐진치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다 고쳐가고 있죠. 망진치로.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4개의 경들 이런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의 라가,
탐의 문제, 탐진치를 말하지 않고 이 마음이, 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측면에서의 로바도사모하, 망진치 요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하나 알죠. 그렇게 라가와 로바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 업과 관련한 설명의 경들, 그러니까 업과 관련된 주제에서 나타날 때는 100% 로바 많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냐 하면 좀 전에 그림도 봤지만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업, 신업, 구업 이렇게 업이라는 거는 마음으로부터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업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어떤 구성 상태에 있느냐 요 측면보다는 이미 마음이 구성되는 그 부분은 심행은 상수요 라고 하는 심행, 마음이 형성되는 작용 쪽에 선행적으로 두고 이제 이렇게 형성된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의업, 이어서 신업, 구업을 짓느냐. 그래서 고와 락, 어떤 과와 보를 가져오느냐. 이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을 말하는 경들은 100% 로바를 쓴다. 요 관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죠. 자, 그렇게 이제 망이라는 개념을 간략히 좀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심을 단속한다는 것에 갑자기 생각이 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심의 행위로 인해서 흘러나가게 되니까 그렇죠. 저기서 심을 단속할 때는 저기 이제 어쨌든 본내부터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번뇌 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번뇌부터 단속해 들어가자라는 건 사실은 네. 어렵고 위에서부터 네. 몸과 말의 행위를 개를 지닌 사람, 개로서 단속하고 거기에 삿띠 해가지고 의업, 의업이니까 이제 견해와 사유 또 그 밑으로 밑닦아까지 이렇게 개로서 단속하고 삿띠로서 단속하면 닦아 안에 들어와서 요 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속되는 과정이 뭐야? 염오 이래 되죠. 요 망에 의해서 그 소망이 생겨나는 과정,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긴다. 난디와 탐이 함께한 가래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 망의 문제를 해소해가는 과정은 염오. 일단은 염오. 네. 그리고 그 염오 밑에서 탐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이탐. 염오와 이탐의 과정, 즉 심의 아래 위의 과정을 단속하는 거 사마타. 사마타는 요 두 개를 포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이 윗바사나. 그래서 법우님이 하여간 당연히 그 심을 보호하는 데의 그 근본 아니면 그 완성 이거는 번뇌지. 그런데 번뇌를 먼저 단속해 갈 수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게 개로서, 삿띠로서, 그리고 염오, 이탐, 소멸. 여기서 소멸이라는 개념이 번뇌가 소멸하는, 번뇌를 부수는 게 소멸이죠. 그런가 하면 이게 돌아와가지고 인식에 왔을 때 인식으로,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순환해 왔을 때, 그 기능을 단속하는 거, 그것도 단속이고, 표면적인 단속이죠. 그게 더 내려와가지고 2차 인식에 와서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2차 인식의 자리, 무명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그 최상의 기능의 단속. 해가지고 상을 제어하는 거. 마침 하니까 152번경이 그걸 말한다 그랬었죠.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단속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상을 단속하는 거.
그걸로 상을 단속한다는 게 결국 번뇌가 부서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뭐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결국 마음을 보호하는 것의 완성은 번뇌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완성이지 다 생략하고 번뇌부터 벗어나가자 라고 해서는 못 간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 뭐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단속해 내려오는 거 행위의 영역, 인식의 영역 이렇게 이제 보면 그게 이제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연결되어서 가르침의 정수를 드러내주는 그 측면이죠.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우리가 그 망이라는 개념, 로바라는 요 단어 하나가 라가하고 구분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가지고 좀 포괄적인 이야기도 좀 같이 알아봤어요. 자, 이런 부분 보았고, 그러면 뭐 이제 요거 오늘 드린 교재 인연경들까지 해가지고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본 거죠. 네, 다 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이제 경들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12번 경은 읽어봤죠. 그러면 이제 113번 들어가기 전에 오늘 드린 교재의 뒤에서 그 인연경 같은 이름을 갖는 경 두 개도 같이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34번 인연경이요. 니다하나 숙당 안고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34번 인연경. 비구들이여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망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진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치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비구들이여 망으로 지었고 망에서 생겼고 망이 인연이고 망에서 자라난 업들은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익는다. 그 업이 익는 곳에서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곳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 예, 요거는 그 업을 경험하는 시점을 이렇게 셋으로 말해주고 있죠. 비구들이여 진으로 지었고 진에서 생겼고 진이 인연이고 진에서 자라난 업은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익는다. 그 업이 익는 곳에서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 비구들이여 치로 지었고 치에서 생겼고 치가 인연이고 치에서 자라난 업은 자기 존재가 태어나는 곳에서 익는다. 그 업이 익는 곳에서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 똑같이 생겨나는 곳에서 익는다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 마지막에 치는 태어나는 곳 이렇게. 그랬나요? 네. 그래, 고쳐줍시다. 혹시 원어가 다르나요? 아닙니다. 원어가 같은데 그 원어가 닛바따띠 해서 태어나는 곳으로, 닛바따띠 하면 보통 태어나는 곳으로 보는데, 요거 제가 닛바따띠의 의미를 한번 다시 확인해가지고 생겨나는 곳으로 통일하든가 태어나는 곳으로 통일하든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깨지지 않았고 썩지 않았고 바람과 열기에 상하지 않았고 씨눈이 잘 유지되었고 안전하게 잘 보관된 씨앗들이 비옥하여 잘 준비된 땅에 심어졌다. 그리고 비가 적절하게 내릴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 씨앗들은 싹이 트고 자라고 증장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망으로 지었고 망에서 생겼고 망이 인연이고 망에서 자라난 업은 자기 존재가 태어나는 곳에서 익는다. 그 업이 익는 곳에서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고시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 진으로 지었고 진에서 생겼고 진이 인연이고 진에서 자라난 업은 치로 지었고 치에서 생겼고 치가 인연이고 치에서 자라난 업은 자기 존재가 생겨나는 곳에서 있는다. 진짜 막 혼동을 해서 썼네요. 그 업이 있는 곳에서 그 업의 보를 경험한다. 지금 여기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에서 비구들이여 이러한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세 가지 인연이 있다. 비구들이여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무망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무진이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무치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망이 없을 때 비구들이여 이렇게 무망으로 지었고 무망에서 생겼고 무망이 인연이고 무망에서 자라난 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진이 없을 때 비구들이여 이렇게 무진으로 지었고 무진에서 생겼고 무진이 인연이고 무진에서 자라난 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치가 없을 때 비구들이여 이렇게 무치로 지었고 무치에서 생겼고 무치가 인연이고 무치에서 자라난 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깨지지 않았고 썩지 않았고 바람과 열기에 상하지 않았고 씨눈이 잘 유지되었고 안전하게 잘 보관된 씨앗들이 있다. 그것들을 사람이 불로 태울 것이다. 불로 태운 뒤에 재로 만들 것이다. 재로 만든 뒤 강한 바람으로 불거나 강의 강한 흐름에 흘려버릴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 씨앗들은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었잖아요. 태울 거요, 재로 만들 거요, 그걸 바람에 뿌릴 거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부분 보면 그 결국은 망진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결해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상세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 22번 상류도에 그 몇 번 경이더라. 네. 그 경에 보면 엄청 더 상세하지. 다 내고 그래. 그렇죠. 아주 이 경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나오기도 한다고요. 그런 부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한 가지는 이렇게 뿌리 뽑기 힘든 거구나. 그 한 가지거든. 그죠? 네.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 씨앗들은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망이 없을 때 이렇게 무망으로 지었고 무망에서 생겼고 무망이 인연이고 무망에서 자라난 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무진으로 지었고 무진에서 생겼고 치가 없을 때 비구들이요 이렇게 무치로 지었고 무치가 생겼고 무치에서 생겼고 무치가 인연이고 무치에서 자라난 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비구들이여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양쪽 측면. 어리석은 자는 망에서 생겼고 진에서 생겼고 치에서 생긴 업을 적건 많건 짓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망과 진과 치에서 생긴 것을
오직 여기에서 경험한다. 다른 곳이 아니다. 여기서 다른 곳이라면 뭐가 될까요? 다음 생. 그러니까 오직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걸어서 닿는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안 가. 요거는 우리 저 소금 종지경에서도 다 보는 거지만 여기에서 다 겪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 이런 표현들. 네. 명을 일으킨 그 비구는 모든 악처를 떠난다. 네, 이렇게 개성 나왔고요. 자, 세 번째 경우로 갑니다. 니다나 수땅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39 인연경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들이 있다. 어떤 셋인가? 망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지는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치는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비구들이여 망으로부터 무망은 자라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망으로부터는 오직 망이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진으로부터 무진은 자라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진으로부터는 오직 진이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치로부터 무치는 자라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치로부터는 오직 치가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망에서 생긴 업, 진에서 생긴 업, 치에서 생긴 업에 의해 신들은 선언되지 않고 인간들은 선언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다른 무엇이든 좋은 곳들은 선언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망에서 생긴 업, 진에서 생긴 업, 치에서 생긴 업에 의해 지옥이 선언되고 축생의 모태가 선언되고 아귀의 영역이 선언된다. 또한 어떤 다른 무엇이든 나쁜 것들이 선언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이런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들이 있다. 어떤 셋인가? 무망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무지는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무치는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이다. 비구들이여 무망으로부터 망은 자라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망으로부터는 오직 무망이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무진으로부터 진은 자라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진으로부터는 오직 무진이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무치로부터 치는 자라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치로부터는 오직 무치가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무망에서 생긴 업, 무진에서 생긴 업, 무치에서 생긴 업에 의해 지옥은 선언되지 않고 축생의 모태는 선언되지 않고 아귀의 영역은 선언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다른 무엇이든 나쁜 것들은 선언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무망에서 생긴 업, 무진에서 생긴 업, 무치에서 생긴 업에 의해 신들이 선언되고 인간들이 선언된다. 또한 어떤 다른 무엇이든 좋은 것들이 선언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업들의 자라남을 위한 인연들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개경 다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교재로 와서 113번 경입니다. 두띠야 니다나 수땅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113번 인연경 2번.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찬다라는 말, 요 찬다라는 말이 이제 보면 뭐 보통 열의, 의욕 뭐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뭐 탐진치만큼 중요한 용어가 찬다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경에 의해서 접근을 해봤을 때, 이것이 물론 이제 뭐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 분명히 포함되는 의미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내 관심이 미치는 데까지가 내 세상이야. 뭐 요런. 그래서
우린 요걸 관심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 관심이 특히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될 때 찬다 라가 요거죠. 요거 아니고 요거야. 그랬을 때 한문에서는 요거를 욕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요 욕자가 하고자 할 욕인데 관심의 번역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랬을 때 탐이 붙은 이 욕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그냥 욕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관심이 있는데 그냥 단지 관심이지 않고 탐이라고 하는 요 부정적 요소가 더해진 관심이죠. 그래서 이거는 관심이 지나치게만 이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욕탐, 지나친 관심 요렇게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죠. 예. 찬다와 찬다라가 관심, 지나친 관심, 욕탐 요런 부분 참고하겠고요. 요 이동경 2번에서는 이제 중심 주제가 그 찬다, 관심이 됩니다. 비구들이여 업들이 자라나기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지나친 관심, 욕탐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미래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현재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는가? 비구들이여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과 관련하여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한다. 요거 윗닦아 윗자라. 그래서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랬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가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과 관련하여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할 때 관심이 생긴다. 관심이 생긴 자는 그 법들에 의해 묶인다. 비구들이여 심의 친미를 나는 족쇄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긴다. 자, 여기서 보면 지나친 관심이라는 요 주제에서 이제 관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용어들이 나타나나요? 첫째로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할 때 관심이 생긴다 이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부분인가? 요 측면이 되는 거죠. 그 심이 이렇게 번뇌, 무명, 탐, 심, 망 이러면 이 망이 있으면 요 망이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바람이라고. 그 바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요런 그 말하자면 내적인 행위죠. 내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난디라는 게 생겨나죠.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했거든. 그러면 이제 경은 아주 진짜 그 삶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표현 하나가 딴하, 가래라는 걸 말하면서 난디, 라가 사하갔다. 난디, 소망과 라가, 탐이 함께한 상태는 가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번뇌로부터 무명으로 해서
탐이 생겨나 있고 그 탐 때문에 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나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그게 가래다 라고 하고, 이때 이 전체 영역,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네, 이걸 닦아라고 하는 거죠. 닦아, 애의 형성 과정.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 과정은 이 앞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비척법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의 과정이 요 자리, 닦아라는 자리에 오면 어때요? 마음이 몸을 떠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죠. 내적인 영역이죠. 자, 그럼 이렇게 닦아라는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로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고 인식하는 그 표면의 영역으로 돌아오죠. 그럴 때에 이런 내면의 영역, 닦아라는 내적인 영역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으로 돌아오는 그 출발 자리를 어떻게 불러요? 예, 그게 이제 위닦아라고. 닦아로부터 떠나는, 닦아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작용 과정, 이 영역에서 벗어나는, 떠나는,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돌아오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닦아로부터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수동적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짜라라고 해서 이제 대상에게로 생각이 접근해가는. 네, 그거 이제 위짜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관심이 생긴다. 언제 생기느냐?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할 때 관심이 생긴다. 요것이 계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쨌든 통제되거나 아니면 부정적 요소에 의해서 집중되거나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관심이 생긴다. 요 표현을 하는 거죠. 요 관심이라는 게 그대로 행위를 싣고 인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위닦아, 이게 이제 동사,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다라고 할 때는 위닦겠디 이런 표현을 쓰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위짜레띠 이런 단어가 나타나죠. 요렇게 이제 위닦겠디, 위짜레띠,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 접근한다라는 것을 닦아로부터 이해하고 그랬을 때 관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계속이라는 말, 어쩌다 한 번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글이 달려가는 이제 요럴 때에 관심이 생긴다. 관심이 생긴 자는 그 법들에 의해 묶인다.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심의 친밀을 나눈 족쇄라고 한다. 요 친밀이 방금 말한 그거죠. 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거를 사랍자티 라고 해서 친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의 친밀 이러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친밀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 요거 심의 친밀 이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림상으로는 요 가래가 만들어준 요 자리를 친밀 이렇게 탐진치 맛보기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사라가
사라가 그렇게 되죠. 친밀 이런 이제 말이 나타나고 그래서 심의 친밀을 그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심이 친밀한 상태 요게 족쇄예요. 어딜 벗어날라 그러니 그냥 중생으로 살아 하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그런 족쇄 역할을 하는 걸 바로 요 자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거는 이제 다른 비유에 의하면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을 때 그 낚시 바늘을 던지면 거기에 그저 지렁이 한 마리 꿈틀대는 걸 보고 현명한 물고기라면 저 지렁이를 무는 순간 나의 물고기로의 삶은 끝장날 거요. 이래서 안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물고기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딱 무는 순간 경은 뭐라 그래. 이제 물고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 낚시꾼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죠. 그것이 심의 친밀이고 그걸 족쇄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미래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는가? 비구들이요,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미래의 법들과 관련하여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한다 해서 요건 이제 동일하게 과거 미래가 반복됐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현재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는가? 동일하죠.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를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참다, 관심이라는 거. 이 관심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누 위따끼띠, 아누 위짜리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는 요런, 그러니까 계속해서라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수행자가 마음을 집중하는 삼매를 성취해가는 이거는 그대로 집중되니까 다른 쪽으로 안 가니까 계속 그 삼매의 대상 쪽으로 집중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지. 부정적인 경우로는 마약 같은 경우 어때요? 오직 마약만으로 온 마음이 끌려가 있잖아. 문제는 그런 거는 커다란 불행을 만들고, 이제 요런, 어쨌든 그런 계속해서라고 하는 게 참다, 관심을 만든다. 그런 거죠. 생겨나게 한다. 비구들이요, 업들이 자라나기 위한 이런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미래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현재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지 않는가? 비구들이요,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에 미래의 보를 분명히 한다. 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면서 관심이 생겨나 버리면 그 지나친 관심, 욕탐, 지나친 관심이 미치게 되면 그것이 미래에 이런 보를 겪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미래의 보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 그럴 때에 관심이 생기지 않게 된다. 비구들이요,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에 미래의 보를 분명히 한다. 미래의 보를 안 뒤에 그것을 멈춘다. 보았으니까 멈추는 거죠. 그것을 멈춘 뒤에 심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한 뒤에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지나친 관심을 미치게 하는 과거의 법들과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진행 과정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뭐 뿌리 뽑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있죠. 뭐 그 과정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튼
이런 행위가 미래에 나에게 어떤 결실, 어떤 보를 초래할 것인가 라고 아는 것. 그게 지금 핵심이 되죠. 그걸 알기 때문에 멈추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게 한 뒤에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죠. 완전히 사라지게 한 뒤에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이 지혜로서 꿰뚫어 본다. 상수멸에서 어떡하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뭐 이런 과정도 결국은 지혜로서 꿰뚫어 보는 걸로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 똑같은 주제가 미래의 법들 그리고 현재의 법들에 대해서 설명되죠. 자, 오늘 두 개의 경을 진도 나갔지만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경 두 개를 더 보아서 니카야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니다나 수당 인연경이라는 같은 제목을 가지는 경 4개 모두를 보았어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를 4개의 경을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이렇게 마치죠. 이렇게 돼서 참 일단 세 번째 50경 가운데 첫 번째 품, 삼보다 왔고 깨달은 품이 끝났죠. 네,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